그곳이 궁금하다. 4, 5세계 19, 17위를 공개합니다. 실험으로 증명한 사후세계. 1997년 영국 노퍽주에 위치한 마을 스콜. 이 마을에 있는 한 저택의 지하실에 심리학자인 앨런 부부와 로빈 부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지하실에 있던 라디오에서 들려온 한 목소리 들어보시죠. Manu, are you there? Emily? Yes. Hello, Manu. Thank you, Manu. 뭐야? 대답했어? We would like to ask the question of the appearance of your space. 뭐 누구야? 이렇게 대답을 해? 뭐야? 마누라고 그랬죠, 마누. 만우가 누구예요? 되게 옛날 이름이잖아. 만우가 사는 세계라니. 자, 이 영상은요. 1993년부터 5년 동안 실제로 진행된 죽은 자와 교신하는 일명 스콜 실험입니다. 라디오 속 목소리의 주인공인 마누는 이승과 다른 세계 사이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 즉 사후세계에 존재하는 자라고 합니다.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쉽게 말하면 죽은 자와 교신하는 실험을 했고요. 성공까지 한 겁니다. 진짜? 대체 그러면 어떻게 4, 5세계 존재를 저렇게 뭐 연결을 해낸 거예요? 자, 스콜 연구팀에 의하면 수신기인 게르마늄 전자장치와 필름 카메라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영혼들과 교신을 해서요. 사후세계 존재인 마누를 소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누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허공에다 갑자기 장신구나 메달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정말? 자, 그리고 사후세계 문지기 마누뿐 아니라 또 다른 영혼들과의 교신에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영혼들의 요구대로 깜깜한 어둠 속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했는데 놀랍게도 사진에 영혼들의 모습이 찍혔다고 합니다. 진짜 사람이네? 저거 진짜 사람이잖아.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찍힌 거지? 그 영혼을 찍힌 거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찍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이게 딱 들었을 때 야, 어머 정말 놀라워 이거보다는 약간 정말 맞을까? 이런 의심이 들기는 해요. 스콜 연구팀은요. 실험을 할 때 조작이 아님을 증명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모 대학교의 전기공학과 교수와 영국 심령연구학회에 있는 교수 등을 실험에 초청을 했는데요. 이들이 보는 앞에서 라디오 내부의 부품도 제거하고 전원 코드도 뺀 채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자, 그러니까 당연히 작동이 안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게 바로 영혼의 소리. 즉, 교신에 성공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야, 이게 뭔 소리야 진짜. 어우, 소름인데 약간. 자, 그래서 실험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스콜 실험 결과는 속임수가 아니다라며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뭐 이 실험 지금도 합니까? 그럼 지금까지 하고 있다면 전 세계가 뒤집어졌을 것 같은데. 1998년 1월 실험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스콜 실험이 갑작스레 중단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사악한 영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넘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스콜 실험 연구팀에 따르면 죽은 자들이 자신들이 드나들 수 있는 문, 빈 유리관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 빈 유리관에서 사악한 기운의 영이 나타난 겁니다. 이에 연구팀은 제어 불가능한 끔찍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해 결국 실험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보면 어쨌거나 인간이 사는 세상도 있고 사후 세계도 있고 뭐 이런 게 증명이 된 게 아닌가. 죽은 자들과 교신하는 스콜 실험, 그들이 사는 사후 세계는 대체 어떤 곳일까요? 그곳이 궁금하다. 사후 세계 19, 7위 공개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위로하는 남자. 2005년에서 2010년까지 시즌 5까지 방영되며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은 미드죠. 제니퍼 러브 휴잇이 출연한 고스트 위스퍼러. 이승을 떠나지 못하는 영혼을 달래주는 한 영매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드라마가 전 세계인들의 인기를 끈 이유, 제작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매 얘기가 드라마 고스트 위스퍼러의 제작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제임스 벤 프레그가 그 주인공인데요. 제임스는 어릴 때부터 신령스러운 기운, 일명 오라를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우연히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소통하는 모임인 한 교령회에 참석하면서
제임스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한 영매가요. 보아하니 당신도 곧 나와 같은 일을 하게 되겠군요. 이런 예언을 한 겁니다. 뭐야? 그런데 그 영매의 말대로 제임스의 영적 능력은 점점 커졌고 심지어는 영혼을 보고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된 거였죠. 진짜? 영매 눈에 보였나 보다. 서로 이렇게 신기가 있는 사람 알아본다. 그렇죠. 운명을 타고난 거예요. 이후 제임스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죽은 자와 산 자를 연결해주는 영매가 됐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화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친구를 통해 우울증에 빠져 힘들어하는 캔디라는 여성을 만나게 된 제임스. 그런데 당신 곁에 있는 남자 데이비드가 고집을 부려 미안하다는군요. 데이빗이라고요? 제 약혼자였던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 프로 레이서였던 데이비드가 결혼을 앞두고 레이싱 대회에 참가하겠다고 고집했는데요. 설마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매 제임스가 약혼자 데이비드가 미처 전하지 못한 말을 대신 전해준 거였죠. 이렇게 산 사람들의 가슴에 응어리를 풀어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는 편안하게 데이비드를 좀 떠나보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영혼과 산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준 영매 제임스. 그의 말에 따르면요. 막 죽음을 맞이한 영혼들은 살아있을 때와 다르지 않게 자신들의 삶을 이어나간다고 합니다. 다만 그들이 걱정하는 건 살아생전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남양 특집 1탄 악령이 몰려온다. 엑소시즘 19, 15위 공개합니다. 자메이카 집단 발작 사건의 원인은? 기사의 저주네. 지난 2017년 너튜브 사이트에 충격적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정신을 잃은 듯 몸을 다루지 못하다가 이내 고통스러워하며 소리를 지르는데요. 왜 그래? 혹시 약간 씬인 듯한 그런 모습 아니에요? 문제의 동영상이 촬영된 곳은 자메이카 남서부에 있는 도시 세인트 엘리자베스. 영상 속 아이는 이 지역 초등학교에 다니는 11살 소녀였는데요. 언젠가부터 이유 모를 통증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워했다는 아이.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 학교에 다니는 7명의 아이가 소녀와 같은 증상을 호소했다는 겁니다. 전염병 아닙니까 진짜? 그럴 수 있죠. 이거 악령 이런 게 아니라 전염병. 혹시 뭐 친한 친구끼리 뭘 나눠 먹었다는 거지. 그런데 아이들은 의문의 고통 외에도 모두 하나같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귀신 좀 막아주세요. 저를 죽이려고 해요. 뭔가 있다는 거잖아요. 어머. 자메이카 전역이 충격에 빠진 그때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공사 때문이 아닐까요? 아, 그 잠들어 있던 영혼들이 분노한 게지. 이제 더 큰 불행이 마을을 덮칠 거야. 이 사연인즉슨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에서 건물 확장 공사를 위해 인근에 있던 무명의 공동묘지를 마구 뒤엎고 아, 저거의 문제네. 파헤쳤는데요. 무덤 함부로 파는 거 아니야? 아, 그럼. 그런데 그 이후부터 아이들에게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 혼령들의 저주네. 묘지를 파헤친 뒤부터 시작된 학생 집단 발작 사건. 아이들이 본 것들은 정말 무덤 속 영혼들인 걸까요? 남양 특집 1탄 악령이 몰려온다. 엑소시즘 19 6위를 공개합니다. 그렇지. 피 한 방울 없이 극강의 공포를 선사한 페이크 다큐멘터리 영화 파라노말 액티비티. 이 영화 속에선 매일 밤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액자가 깨지거나 의문의 발자국이 찍히는데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페이크인 줄로만 알았던 기이한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실제로 일어난 집이 있습니다. 페이크가 아니고 실제로. 2008년 로버트 플린 부부와 아들 베리는 영국 켄트주 그레이브젠드 지역의 2층 주택으로 이사했는데요. 그런데 엄마, 내 방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방에서 수상한 인기척을 느꼈다는 아들 베리. 그런데 정말 그때부터 집에서 믿기지 않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층 계단 위에 정체 모를 희뿌연 실루엣이 비치는가 합니다. 그러네. 와, 무슨 어린이가 서 있는 것 같아. 다리다, 다리, 그지? 테이블 위 머그잔이 스르륵
혼자 움직이기까지. 어머야. 아, 원래 제일 무서운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그거잖아요. 김밥집에 장국이 움직이는 거. 장국 떠다니는 거. 네, 얼마나 무서워. 자, 그래서 이렇게 믿지 못하는 분들 때문에 로버트는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CCTV를 확인하던 로버트 가족을 정말 소름 돋게 한 장면. 뭐야? 아무도 없는 불 꺼진 컴컴한 부엌. 그런데 갑자기 허공으로 휙 날아가는 고무장. 뭐야, 진짜? 게다가 이번에는 아무도 앉지 않은 빈 의자가 말도 안 돼. 저거 뭐야? 저 뭐야? 또 정말 귀신이 장난이라도 치고 있는 듯 철문이 홀로 스르르르 닫혔다 열렸다를 반복하기까지. 저거 되게 무섭다. 자, 이렇게 영상까지 공개된 뒤 로버트 가족의 집은 악마에게 스토킹 당하는 집으로 불리기 시작했고요. 그의 친척, 지인들도 더 이상 로버트의 집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이사 안 갔어요? 미스터리 하우스를 떠났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과연 이들은 왜 집을 떠나지 않는 걸까요? 혹시 악령에 휩싸여 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남양 특집 1탄 악령이 몰려온다. 엑소시즘 19 이번에 4위입니다. (2008년 2월) 미국의 종교 잡지 뉴 옥스포드 리뷰에 실린 한 논문. 그런데 이 논문은 전 세계적으로 큰 파문을 낳았습니다. 왜요? 뭔데? 무슨 논문인데 그래도? 논문의 정체. 미 유명 N대학교 임상심리학과 교수이자 정신과 의사 리처드 갤러거가 쓴 논문의 제목은 악령 빙의에 관한 케이스입니다. 의사 리처드가 약 10년 전에 직접 겪었던 엑소시즘을 생생하게 기록한 논문이었죠. 의사는 과학을 통해서 그렇죠. 의사를 행하는 사람인데 이게 악령 같으면 비의과학이기 때문에 약간 믿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의사가 썼기 때문에 의학계에서 엄청난 논란이 됐겠네요. 그렇죠. 그도 원래는 악령 따위는 개나 줘버려 라고 주장하는 엑소시즘 회의론자였습니다. 그런데 1998년경 그의 인생을 180도 뒤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의사 리처드는 한 신부의 부탁으로 39세 여성 줄리아를 진찰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악령의 목소리가 들려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감히 내까지 깨나를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악령의 모습처럼 검게 변한 얼굴로 알 수 없는 말을 내뱉는 줄리아. 의사 리처드는 난생 처음 보는 증상에 어떠한 진단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헐. 하지만 결국 1998년 6월 카톨릭 사제들과 함께 엑소시즘에 참여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더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방 안은 마치 한겨울처럼 냉기가 가득. 심지어 그녀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라틴어와 스페인어를 미친 듯이 말하기도 했고요. 소름이다. 어떻게 알아? 그리고 엑소시즘이 진행되는 동안 줄리아 주변에 물건이 날아가거나 헐. 그녀의 몸이 붕 떠오르는 등 과학적으로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기현상들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 뒤 줄리아가 암 말기 상태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 악령이 그 기회에 맞아 앗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안타까운데요. 하지만 한편 강력한 악령에 빙의된 줄리아를 통해 악령의 존재를 확신한 의사 리처드는 국제퇴마협회 고문으로 활동하며 100건 이상의 엑소시즘에 참여한 그는 그 뒤 사제들과 함께 생생하고도 오싹한 경험을 논문으로 발표한 것이죠. 의사가 실제로 악령이 있다고 논문을 통해 얘기한 거니까 더욱더 소름 끼치네. 그렇죠. 악령의 존재를 인정한 의사 리처드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무엇보다 과학적인 증거를 믿습니다. 그리고 줄리아, 아니 악령은 존재한다.